듯 애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딱 2마리 남았습니다. 이놈들 안 가져가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로. 2마리 다 해서 5만 원에 그냥 가져가셔요. 순자 할머니는 평생 강아지 한번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를요. 전라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5월의 햇살이 참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밭을 일구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무릎아. 할머니는 무거운 배추를 리어카에 싣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0년 동안 쉼없이 해온 채소 장사 때문에 할머니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 없었어요. 특히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걸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픈 신음이 절로 터져나왔죠. 허리도 구부정하게 굽어져서 한번 곱게 펴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악착같이 일을 계속했어요. 할머니의 손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흙을 만지고 채소를 다듬느라 두툼하게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으로 기른 채소들은 누구보다 정성스럽고 맛있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데 바로 정성과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딸 지혜가 어제도 전화로 그렇게 속상해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서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늙은 어미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할머니에게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살아온 자존심이 있었죠. 전쟁을 겪고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우리 엄마 고집 센 거. 둘째 아들 준호가 누나에게 말했죠. 억지로 말려봤자 괜히 더 고집만 부리실 거야. 자식들은 할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황소고집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리어카에 채소를 다 실은 할머니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였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매,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그럼요. 일찍 나가야 좋은 자리를 잡지. 할머니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오랜 습관이었죠. 시장 가는 길은 비탈길이라 리어카를 끄는 것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고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에 돗자리를 척 깔고 채소를 진열했습니다. 싱싱한 상추, 깨씹, 배추, 무, 파, 마늘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들은 농약 한 번 안 치고 자연 그대로 키워서 맛도 좋고 인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할머니표 김장배추는 어찌나 단맛이 나는지 멀리서도 일부러 사러 올 정도였죠. 어머니, 상추 한 단만 주세요. 깨씹도 좀 같이 드릴까? 오늘 막 따온 거라 엄청 싱싱해요. 할머니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채소를 팔았습니다.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모두와 가족처럼 친숙했어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기른 채소만 고집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잠시 들르기도 했습니다. 할매, 요즘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시고?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꺼내 먹었어요. 김치 하나 놓고 먹는 주먹밥이지만 혼자 먹기엔 조금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시장에 나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10년 전 세상을 뜬 후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혼자여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개장수가 급하게 강아지를 팔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구 새끼 2마리가 작은 상자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모습에 할머니의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개를 키워본 적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새끼들이 눈에 발렸어요. 어머니, 딱 2마리 남았어요. 이거 안 가져가시면 저 내일 장사 안 나와요. 둘 다 해서 5만 원에 가져가셔요. 제발. 개장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생명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백구 새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서로의 몸에 꼭 붙어있는 2마리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개장수는 할머니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매, 이 새끼들 정말 순해요. 백구는 복도 가져다 준다고 하잖아요. 어떠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개 키울 줄도 모르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의 시선은 계속 강아지들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2마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기 자식들이 서로 품에 안겨 자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데. 개장수가 상자를 할머니 앞으로 쓱 가져다 놓자 백구 새끼 하나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감정이 훅 솟아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성애가 다시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사람을 알아보네.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손을 내밀어 강아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할머니의 거친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강아지는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작은 소리로 낑낑 하고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 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죠. 할매, 정말 마지막 2마리예요. 딱 4만 원만 주세요. 개장수는 값을 더 깎아주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만 원이면 채소 판돈 하루치를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감당 못할 액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 작은 생명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개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식구들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개를 키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죠. 결혼해서는 또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다른데 한눈 팔 겨를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싶었어요. 할매, 어떠세요?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개장수의 재촉에 할머니는 다시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마리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제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점점 기울어 갔어요. 사실 할머니는 요즘 들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동무 하나 없는 그 적막함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거든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가끔 전화를 해도 금세 끊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이 작은 생명들이 어쩌면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4만 원을 꺼내 개장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순한 애들이죠? 네, 할매, 걱정 마세요. 이 애들은 정말 사람을 잘 따라요. 개장수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상자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 사료 한 봉지를 덤으로 툭 넣어주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처음엔 이걸로 먹이시고 나중엔 밥이랑 국물 같은 거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작은 생명들의 온기가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강아지들은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가끔씩 작은 소리를 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할머니는
리어카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끌었어요. 혹시라도 강아지들이 놀랄까봐 천천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당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두 마리의 백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상자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의 흙을 처음 밟아본 강아지들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 킁킁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할머니는 강아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니까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복동이, 그리고 너는 복희다. 수컷인 듯 조금 더 큰 강아지를 복동이라 하고 암컷인 듯 작은 강아지를 복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들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집 안에서 낡은 그릇 2개를 가져와 시원한 물을 담아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목이 많이 말랐는지 찹찹찹 열심히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마당에서 낑낑, 낑낑 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두 강아지가 서로 장난을 치며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강아지들이라 움직임이 서툴렀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할머니는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복동아, 복희야, 배고프지? 할머니는 어제 개장수가 준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은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흔들며 와구와구 열심히 사료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아침 준비를 마친 할머니가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집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큰딸 지혜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물었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아주 밝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지혜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늘 가슴 아파했거든요. 병원에 다니며 온갖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 소식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이야? 진짜로? 아이고 세상에. 네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지만 분명하대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복동이와 복희를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강아지를 데려온 바로 다음 날,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혜야, 정말 잘됐다. 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어머니,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동이와 복희가 할머니 발치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강아지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희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준 건가? 진짜 신기하네. 시장에 나간 할머니는 온종일 들뜬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큰딸이 임신했어요. 10년 만에 말이에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할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기쁜 소식을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장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자 할매, 큰일 났어요. 아주 좋은 일로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이장님? 할매 집 뒤편에 그 땅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해결됐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뒤편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 이미 30년이 넘게 끌어온 일이었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법정 다툼도 몇 번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늘 골칫거리였거든요. 정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편에서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면서요. 이제 그 땅 완전히 할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장의 말에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땅은 꽤 넓어서 값어치도 상당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소유가 된다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할매. 서류도 다 정리됐어요. 내일 면사무소에 가서 등기만 바꾸면 끝이에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혜의 임신 소식에 이어서 땅 문제까지 해결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복덩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강아지들은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반기며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작은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째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어요. 임신 소식 말이에요. 정말 기뻐요. 그래, 준호야, 할미도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머니, 저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몇 년째 승진해서 밀려나며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승진 소식이라니 정말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정말이야? 아이고, 축하한다, 내 아들. 네, 어머니.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정말로 이 작은 강아지들이 복을 가져다 준 것일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복동아, 복희야. 너희가 정말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거야? 강아지들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더욱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두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틀 후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솔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백구 새끼들을 데려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퍼지던 소문이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들었어? 순자 할매가 백구 키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큰딸이 임신했다며? 정말? 그 집 딸 10년 넘게 아이가 없어서 엄청 속상해했는데 대박이다. 맞아.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골치 아프던 땅 문제도 해결됐다고 하더라. 어머나, 그 복잡하던 땅 소송 말이야? 30년도 넘게 끌던 거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백구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부터 백구는 복덩이라고 했잖아. 할매가 복 받을 일을 하신 게지. 그러게 말이야.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 거지. 소문이 퍼지면서 할머니의 집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척하며 강아지들을 구경하러 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동이와 복희를 직접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할매, 그 복덩이 백구들 좀 보여주세요. 얘들이 정말 복덩이라면서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웃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리니까 외로움도 덜해지고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복동아, 복희야, 이리 와서 인사해봐. 할머니가 부르면 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사진도 찍었어요. 특히 동네 아이들은 복동이와 복희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들 정말 순하네요. 그럼 우리 복동이
복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강아지들을 예뻐해 주니까 마치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특히 복동이와 복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각자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가져와서 강아지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매, 우리 집에서 삶은 닭 가슴살 좀 가져왔어. 강아지들이 좋아할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복동아, 복희야. 이모가 맛있는 거 가져다 주셨네. 강아지들은 맛있는 간식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에 각자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웃과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복동이와 복희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좋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저 미신일 뿐이라며 비웃기도 했어요. 특히 마을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던 이 선생님은 할머니를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매, 요즘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들 들으셨죠? 너무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요. 미신이라니요? 강아지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요. 이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할머니 자신도 정말로 강아지들이 복을 가져다 준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달아 좋은 일들이 생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건 맞잖아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령 우연이라고 해도 복동이와 복희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으니까요. 한편 할머니의 자식들도 이 소문을 듣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큰딸 지혜는 전화로 걱정을 표했어요. 어머니, 마을에서 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지 않겠니? 사람들이 우리 복동이 복희 보러 와서 재미있고 좋기만 한데 그런데 어머니, 제 임신이랑 강아지랑은 관계없어요. 그냥 우연히 시기가 겹친 거예요. 지혜는 자신의 임신과 강아지들 사이에 자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복동이 복희가 온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잖니? 반면 둘째 아들 준호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저도 승진된 게 강아지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어머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복덩이들이에요.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어주었지만 지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반응에 할머니는 조금 섭섭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와 함께 마당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리는구나.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복동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에서는 찬반 의견이 더욱 뚜렷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를 복덩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저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겨났어요. 특히 마을에서 가장 고집이 센 최씨 영감은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할머니를 비웃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개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최 씨는 마을 슈퍼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헛소리를 믿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최 씨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최 씨가 워낙 성격이 거칠어서 괜히 말다툼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흉흉한 분위기는 할머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어요. 순자야, 최 씨 영감이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슨 소리를 하는데요?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슬금슬금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당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복동이와 복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할머니가 나오면 제일 먼저 반갑게 뛰어와서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들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동아, 복희야. 할머니는 급하게 집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마당 구석구석, 집 뒤편 텃밭까지 모두 샅샅이 살펴봤지만 강아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어젯밤에는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는 밤새 문을 꼭 닫아두었고 담장도 높아서 강아지들이 혼자 나갈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강아지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복동이와 복희는 아직 어린 강아지들이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할매, 무슨 일이세요? 이웃 할머니가 다급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복동이랑 복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안 보여요. 어젯밤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를 아끼던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매, 우리가 다 같이 찾아봐요. 그래요. 분명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만들어 강아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 산길, 개울가,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아이들도 함께 나서서 복동아, 복희야 하고 목청껏 부르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강아지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져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복동이와 복희가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하고 삭막했습니다. 내가 괜히 키웠나 봐. 애꿎은 애들만 고생하게 됐네. 할머니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강아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매, 강아지들을 누가 데려간 건지 알아냈어요. 누구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최 씨 영감이에요. 최 씨가 밤에 몰래 와서 멀리다 갖다 버렸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 강아지를 몰래 훔쳐가서 버릴 수가 있죠? 이건 너무 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할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최 씨 영감을 단단히 혼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장의 말에 할머니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복동이와 복희 걱정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 버렸는지 아세요? 읍내 쪽 어디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 영감탱이가.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읍내는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어린 강아지들이 그런 먼 곳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씨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이었거든요. 최 씨 영감이 정말 너무했네. 강아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지금은 강아지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장과 함께 읍내로 나가 강아지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넓은 읍내에서 작은 강아지 2마리를 찾는 것은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해가 꼴깍지도록 찾아다녔지만 복동이와 복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마당을 보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복동아, 복희야, 어디 있는 거니? 할미가 이렇게 널 찾고 있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복동이와 복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급하게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동아, 복희야. 정말로 정말로 복동이와 복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흙투성이가 되어 지치고 더러워진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두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왔니?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어? 복동이와 복희는 발톱이 다 닳아 피가 맺혀 있고 털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주 긴 거리를 걸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는 급히 물과 먹이를 가져와 강아지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목이 몹시 말랐는지 물을 개걸스럽게 마셨어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돌아왔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읍내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니, 강아지들이 길을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복동이와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혼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장도 한달음에 달려와서 놀라워했습니다. 할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최 씨 영감이 읍내 버스터미널 근처에 버렸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10km도 넘어요. 정말요? 그렇게 먼 곳에서? 네, 할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강아지들이 그런 먼 길을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에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박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매, 내가 새벽에 저 강아지들 봤어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저 뒷산 조상님들 묘지 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마침 성묘하러 올라가는 길에 똑똑히 봤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뒷산 조상묘지는 할머니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는데 복동이와 복희가 그곳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조상묘지요? 거기서요? 네, 할매. 분명해요. 두 마리가 나란히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오더라고. 처음에는 다른 집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복동이랑 복희더라고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조상 묘지는 바로 할머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조상님들이 복동이와 복희를 집으로 인도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린 강아지들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아지들의 놀라운 귀소 본능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라고 했어요.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윤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 그런가요? 그럼 강아지들이 조상묘지를 거쳐서 왔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지. 조상님들이 이 애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신 거야. 최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한편 복동이와 복희를 버렸던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멀리 버렸는데 강아지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최 씨는 슬며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며 확인해 봤지만 정말로 복동이와 복희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씨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들을 몰래 버린 것도 용서 못할 잘못이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거든요. 최 씨 영감이 너무했어. 강아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제라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며 미신이라고 주장했어요.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두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먹였어요. 강아지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를 데리고 뒷산 조상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고맙습니다. 우리 복동이 복희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묘지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도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함께 조상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무십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마치 조상님들의 대답인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동이와 복희는 정말로 조상님들이 보내주신 복덩이였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용하기로 유명한 점쟁이 무당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무당 할머니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매, 계시오? 무당 할머니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구신지요? 나는 옆마을에서 온 무당이요. 할매네 백구들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소. 무당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복동이와 복희를 한참 동안 아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두 강아지도 평소와 달리 얌전하게 앉아서 무당 할머니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구려. 무당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하다니요? 그게 무슨... 할매, 이 백구들은 그냥 개가 아니요. 할매 조상님들이 보내주신 사자, 시제, 들이요. 무당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님들이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렇소, 할매. 할매 집안에는 오래된 한이 있었소. 3대에 걸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조상님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 그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요. 무당 할머니는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할매 시아버님 때부터 시작된 그 땅 문제. 그것도 조상과 관련된 일이었지. 그리고 큰딸의 불임, 둘째 아들의 승진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소. 순자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할매, 이 백구들이 다 알려준 것이요. 복동이는 할매 시아버님의 영혼을, 복희는 시어머님의 영혼을 담고 있소. 무당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상묘지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야. 자신들의 옛몸이 묻힌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강아지는 마치 무당 할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매, 이제부터 할매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정성껏 돌봐야 하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마을의 복덩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무당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백구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돼요. 이 아이들은 이 마을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줄 테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복동이와 복희가 온 후로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무당 할머니는 특히 최 씨 영감을 향해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저기 최 씨도 계시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시오. 신령한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소. 최 씨는 멀찍이 서서 듣고 있었는데 무당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소. 무당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 손주가 태어나면 아주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오. 이 백구들의 축복을 받은 아이니까.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딸지의 임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무당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복동이와 복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편안하게 할머니 곁에서 복을 널리 나눠주렴. 두 강아지는 무당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떠난 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던 사람들조차도
복동이와 복희를 신비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선생님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할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와 복희를 마을의 보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두 강아지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더욱 건강하고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복동이 복희와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강아지들도 아이들을 무척 따라서 할머니네 마당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복동아, 이리 와. 복희야, 나랑 같이 놀자. 아이들의 부름에 두 강아지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복동이와 복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의 말을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한번 뭉클해졌어요. 너희가 정말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셨구나.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했어. 복동이와 복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무당 할머니의 방문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최씨 영감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무당 할머니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더 이상 미신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최씨가 조용히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할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씨가 사과하는 모습은 평생 처음 보았거든요. 복동이랑 복희를 버린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최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복동이 복희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할매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최 씨의 사과를 받은 후 마을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동이와 복희를 마을의 복덩이로 인정했어요. 한편 큰딸 지혜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과 강아지들 사이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정했지만 무당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혜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아주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정말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이고, 정말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제가 처음에 너무 삐딱하게만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 복동이 복희 덕분인 것 같아요. 지혜는 복동이와 복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강아지도 지혜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고마워, 복동아, 복희야.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지켜줘. 지혜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자 복동이가 지혜의 배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 준호도 승진 후 더욱 바빠졌지만 시간을 쪼개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번에 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우리 아들, 다 우리 복동이 복희 덕분이네. 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복동이랑 복희가 온 후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준수는 복동이와 복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순자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50년 동안 이어온 채소 장사를 마침내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쉬세요. 저희가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래. 이제 나도 우리 손주 볼 준비나 해야겠다.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복동이와 복희가 가져다 준 이 행복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장사를 마친 날, 할머니는 텅 빈 리어카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50년의 힘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복동이와 복희가 할머니 곁에 와서 위로하듯 머리를 스윽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두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지혜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조용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는 아기였어요. 할머니, 손주 보러 왔어요. 지혜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을 때 복동이와 복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 강아지는 아기를 보자마자 조용히 다가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아기도 강아지들을 보고 방긋 하고 웃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웃네. 아직 갓난아기인데 복동이랑 복희를 알아보나 봐요.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복찬이라고 지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가져다 준 복으로 가득 찬 아이라는 의미였어요. 복찬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도 그 주변에서 듬직하게 아기를 지키듯 앉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복찬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복찬이는 복동이, 복희와 아주 특별한 교감을 나누며 자랐어요. 마치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같이 놀자. 복찬이가 부르면 복동이와 복희는 언제나 신나게 달려와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셋은 마치 한 가족처럼 늘 붙어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복찬이가 복동이, 복희랑 대화하는 것 같아. 무당 할머니 말이 딱 맞았네. 정말 특별한 아이야. 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이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손주도 생겼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복동이와 복희가 곁에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복찬이와 복동이, 복희가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넷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정말 행복하구나.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멀리서 무당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가 왔으니 이제 저 집안은 영원히 복을 놓치지 않을 테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마을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복동이와 복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복찬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